앞두고 조기 개강 때 수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박민 선생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한창 아이들 기말고사 이제 준비하는 기간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기말고사는 전 학교가 다 보고 중간고사는 이제 어떤 학교는 보기도 하고 뭐 한 3분의 2 가량은 안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40몇 년 살았는데 경험해보고 나니까 자, 가급적이면 항상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한다가 나중에 후회도 안 남고 그 최선 다했던 게 나중에 기회로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지금 정규반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좀 잘하고 이왕이면 전교 몇 등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상도 받고 기분 좋게 좀 졸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아이들한테 좀 당부를 하고 지금 이제 휴강 중인데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시점에서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 자체가 저한테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알고 계실 거라 믿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대치동은 이런 분위기가 많죠. 1학년 선생님, 2학년 선생님, 그다음에 뭐 고3 선생님, 문과, 이과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뭐 세분화하고 어떤 일명 어떤 뭐 카테고리를 좀 나누긴 해요. 근데 저는 그 카테고리라는 거를 자 깨고 싶은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깨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아마 대치동에서 고1부터 고3까지 모든 강의를 다 하신 선생님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뭐 유명 강사분들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고3 1학기까지 아이들 내신 준비를 다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결국은 대학 갈 때 중요한 두 길이 수시하고 정시인데, 그럼 그 수시라는 부분은 결국 내신 3학년 1학기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부분 2학년에서 끝 단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제 2학년이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고3 올라가서 내신 준비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주 잘해왔어요. 뭐 수학 같은 경우 계속 전교 1, 2등을 찍으면서 올 1등급을 받다가 3학년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쉽고 안타까워서 이제 고3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교육과정상 3학년 1학기 때 수학에서 제일 굵직한 과목이 남잖아요. 미적분이라는. 자, 이 과목이 이제 3학년 1학기인데 거기까지 해줘야지 자 제대로 된 내신 준비다라는 생각에 고3까지 제가 이제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준비하는 내용들도 많고 좀 힘들지만 대신 제 보람은 있습니다. 그 보람이란 게 작년이에요. 아직 이제 올해 입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작년 이제 크리스마스 날 이제 문자가 왔죠. 서울대 수시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24일인가 발표 나고 다음 날 이제 저한테 이제 문자로 이제 연락이 왔죠.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은광여고 학생인데 은광여고에서 올해 서울대 수시로 5명이 붙었어요. 그 중에 4명이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예요. 고3까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한 명이 와서 누구 붙었다 이렇게 같이 붙은 친구들 얘기해 준 거고, 그다음에 또 정규반에서 고3까지 고1부터 시작해서 고3 1학기까지 계속 공부 같이 했던, 사실은 고1도 아니고 중3 지금 저하고 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똑같이 와서 그때부터 진행을 해서 고3 1학기까지 수학을 올 1등급 받고 서울대 수시로 들어간 친구, 뭐 어머님께서 연락도 왔고, 뭐 한 친구는 정시로 뭐 의대를 붙었던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와서 급성장을 해갖고 또 좋은 결과로 뭐 고대
문과 경영학과를 또 수시로 붙었던 이런 친구들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만약에 고3까지 가르치지 않았다면 이런 연락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고3까지 제가 끝까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저한테 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올해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서울대 수시 발표 나면 또 연락이 오겠죠. 그런 친구들이. 네. 자, 이제 뭐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고등 내신하고 중등 내신하고 다르다. 그걸 조금만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보통 이제 몸 상태를 측정할 때 뭐 보통 몸무게로 살이 쪘다 안 쪘다 이런 걸 많이 판단하잖아요. 근데 자, 그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 좀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측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바디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우리 보통 우리 그 몸무게가 이제 적게 나간다 해서 자, 몸 상태가 좋다, 건강하다는 아니에요. 제 단적인 예가 바로 저예요. 제가 약간 마른 비만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 뭐 제가 뭐 특별히 더 이런 게 기름진 걸 많이 좋아하고 그러지도 않는데 막 지방간도 좀 생기고 그다음에 약간 체지방이 좀 높다? 운동이 좀 부족한 거죠. 하여튼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중학교 성적이 딱 그래요. 중학교 때 점수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평균 95점, 6점이면 아주 훌륭하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엄밀히 들여다보면, 자,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등수로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등수로 등급 만들고 그 등급으로 대학을 갈 건데, 그 등급이라는 걸로 다시 등수라는 걸로 봤을 때 그 등수의 의미가 저는 그 인바디에서 측정하는 체지방 이력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사실 95점이면 등수로 몇 등일까요? 제가 어디서 한번 봤는데 여기 대치권의 어느 중학교에 수학 점수를 분포를 봤어요. A, B, C, D 이렇게 나누죠. 그럼 A가 90점 이상, B가 뭐 80점 이상, A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제가 본 자료에는 40%가 넘었어요. 40%가 넘었단 말은 5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40 몇 프로면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0점 맞았어도 4, 5등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점수로 봤을 때는 90점이면 나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자기는 뭐 수학 잘한다. 그래서 그게 몇 점이야? 그러면 97.5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너네 100점 있어? 아, 있죠. 몇 명이야? 그럼 반에서 5명이요. 그럼 97점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못 해요. 그리고 3점 차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3점 차이로 어때요? 등수가 만약에 5등이면, 반에서 5등이면 진짜 3등급이에요. 1등급과 3등급 엄청난 차이죠. 그런 걸 아직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열함이 조금 부족하다?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자, 그리고 또 고등 공부는 아무래도 중등 공부보다 폭과 깊이가 훨씬 더 높고 뭐 넓고 깊기 때문에 사실상 중학교 때까지 자기 그릇에 맞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고등 가니까 자기 그릇을 넘어가 버리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버티지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반면에 중학교 때는 그 약간 프리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 가서 자, 그 훨씬 더 많은 양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면서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막 치고 올라가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대체적으로는 중학교 때 전교 1, 2등이 고등학교 와서 전교 10등 안에 들어요.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8, 90%가 그렇게 되고 간혹가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다른 암기 과목은 퍼펙트예요. 무조건 100점이에요. 근데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서 막 한두 개씩 틀려요. 그래서 전교 평균 점수는 아주 높아 전교 1, 2등인데 사실은 이제 들여다보면 수학 과학이 조금 약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고등 가서 좀 고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내신이 대부분 잘 나오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뭐 고등 과정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수학하면 뭐 제일 중요한 게 논리, 사고라고 많이 하죠. 그 사고의 출발점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란 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개념이라는 거를 공식을 외우고 용어를 외우는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뭐 교과서나 뭐 개념서 가지고서 막 밑줄 그으면서 공식 외우고 용어 외워갖고 나 개념 다 됐어. 자,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자, 학생들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공식이나 용어를 몰라서가 아니죠. 다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어머님들께서도 뭐 학부모님께서도 다 공부를 하셨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 그럼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결국 뭐냐? 자, 이 피상적인 공식이나 암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문제풀이에 직결이 돼야 돼요. 자, 결국은 지금 고등교육과정은 자, 결국은 목표는 뭐냐면 대학을 잘 가는 거고 대학을 잘 간다면은 점수를 잘 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잘 풀어서 자, 정답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뭐 직결되는 이런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어떤 심화 수업이어도 개념을 자, 하지 않고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필요한 개념들은 다 정리하는데 그 정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뭐 수업하던 거 잠깐 이제 캡처한 건데 뭐 예를 들어 어떤 법칙을 설명을 해요. 그럼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원리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 공식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사인 법칙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외접원에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접원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해주고 실제 문제 풀 때도 문제 조건에 봐 외접원 나왔어? 그럼 사인 법칙 써. 이게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각 단원마다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명쾌하다 이런 반응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는 또 논리인데 자, 뭐 딱 봐도 평면적 사고와 입체적 사고 중에 누가 좋은 건지는 아시겠죠? 자, 입체적 사고를 해야 되겠죠? 이걸 단적인 생활에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방에서 살다 온 어떤 그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 TV에서 잠깐 봤는데 그 연예인이 하던 얘기가 이제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서울 지리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은 게 여기 신노년 쪽에 뭐 어디 이제 원룸 같은 데 잡아서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여기 강남역에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지방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이동수단이 지하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지하철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만 본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로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했더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연예인은 지도를 본 게 아니라 그냥 노선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한 몇 달을 다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한번 산책을 가고 싶다. 그래서 걸어갔어요.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10분도 안 됐는데 강남역이 보인 거예요. 자기 회사가 보인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내가 바보짓 했구나. 근데 아이들이 이래요. 아이들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 이 되게 피상적인 문제 나와 있는 요 단어 하나에 꽂혀갖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수학이라는 게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보기 때문에 이런 돌아가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뭐 대표적인 실제 수학에서의 예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뭐 유명한 최상의 문제집 있어요. 뭐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집 하면 많이 쓰는 B로 시작하는 책이 있죠. 네, 그 책에 실려 있던 문제인데, 자, 여기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지금 실근을 갖는다. 방정식, 실근 이런 말 나오면 피상적으로 평면적으로 뭘 하냐면 방정식을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근이 크다 작다 하니까 부등식으로 풀어야지 라는 평면전 사고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열심히 이제 풀어요.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계속 풀이에요. 이러면 A4 한 페이지가 돼요. 그 풀이가 실제 그 문제집에 수록이 돼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학생들만 이런 게 아니라 문제를 수록한 수학을 잘한다는 사람들도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이제 피상적인 방법으로 평면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렇게 길어지는 거를 자, 저는 자, 입체적 사고란 거 아까 위에서 지도를 다 들여다보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고등과정에서는 제일 궁극적으로 자, 그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그렇게 사고를 해라라고 의도하는 게 뭐냐면 평가원도 그렇고 뭐
교육청도 그렇고 그 그래프적인 사고예요. 종합적인 사고. 그래서 자, 대수적으로 푸는 것보다 그래프적으로 해석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게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수능 22번, 30번이에요. 절대 대수적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적인 해석. 그래서 20줄 할 걸 그래프적으로 3, 4줄로 끝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은 해설을 공개를 아예 안 하거든요. 답만 공개해요. 그럼 이제 여러 이제 뭐 입시 기관이나 선생님들이 해설을 써갖고 해설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해설을 달아서 문제집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자, 그때 이제 잘해야 돼요. 출제어도 잘 모르고 풀이 막 A4 세 페이지 막 이렇게 써서 내면 나중에 쪽팔려요. 왜냐면 나중에 진짜 좋은 풀이 딱 나오면 아, 허접하다 비교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 강사들 다 그럴 거예요. 나오자마자 한 조교진 또는 문제풀이진 한 수백 명 섭외해갖고 바로 풀기 시킬 거예요. 그러고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풀이 해갖고 바로 해설 강의 찍는 거죠. 자, 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이제 좋은 풀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래프적인 해석. 그래서 제가 이제 풀이의 중요한 말이 함수라고 두고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으로 방정식을 대신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깊게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적 해석, 이게 앞으로 자, 첫 번째 내신이 지금 현재 중3 애들이 이제 첫 번째로 경험할 게 고1 중간고사 내신이잖아요. 거기 2차 함수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2차 함수 단원의 제목을 잘 보시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방정식을 함수, 즉 그래프하고 연결 지어라 라고 아예 교육과정의 제목으로까지 넣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치동에서도 이미 많이 이제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풀이와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도 뭐합니까? 본인이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공부도 제대로 반복되는 이런 공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많이 고민을 해왔고, 자,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학과 습이라는 거, 우리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학이라는 거는 자,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잘 전달해 주냐, 여기 달려 있다면, 이제 습이라는 건 학생이 얼마나 그걸 자기 걸로 소화하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화하는 것에서도 저는 고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뭐 기본적인, 여기서부터 말씀드릴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야. 그냥 이거를 대치동에서 자, 잘하는 선생님들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면 안 하는지 알아요, 뭐 관리를. 근데 저는 누구보다 관리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제 연구소를 마련해 놓고 연구소의 실장님까지 정기적으로 출근을 시켜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2시부터 10시까지 항상 상시 계시고, 제 정규반 아이들 주기적으로 전화 상담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전화 받고, 그 다음에 그 조교도 그냥 대학생 일반 조교가 아니라 똑같이 2시부터 10시까지 출근해서 제 뭐 수업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 일명 정직원이죠. 그리고 강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조만간 강사를 할 친구들, 그러니까 훨씬 더 직업 의식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를 2명이나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간단한 질의응답, 그 다음에 채점 이런 걸 할 수 있는 조교들이 한 6, 7명이 있고, 자, 그렇게 이제 저희는 그 이 관리라는 걸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 뭐 자, 끝나면 다 오답노트 만들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개인별,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실전 내신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1학년 1학기 때. 그때 제가 이제 준비하는 게 실전 모의고사고, 사실 이 실전 모의고사는 제가 대치동에서 내신 실전 모의고사는 제가 처음에 시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반향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제가 유명해졌어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당연해진 거죠. 고3이 맨날 파이널 모의고사를 이제 한 여름방학 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듯이, 아, 내신도 중요한 시험인데 왜 리허설 안 하냐. 리허설 필요하다. 거기에 이제 제가 착안해서 계속해서 모의고사, 학교 내신 형식의 뭐 서술형까지 존재하는 자, 이런 이제 시험지를 매번 올 때마다 연습을 하고, 시간 관리 연습, 이렇게 전 범위에 대한 연습 시키고, 뭐 서술형도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서술형 작성한 거에 대한 첨삭, 똑같이 감점하고 뭐 부분 점수 주고, 이런 것들 어디 부분을 더 해야 되는지
조교들이 다 첨삭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적표도 그냥 이제 점수, 뭐 본인 점수, 평균 점수, 최고 점수 이건 당연히 그냥 문자로 먼저 나가고, 그 외에 이제 그 부모님께 개별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엑셀로 직접 이거 다 짰어요. 그냥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 쓴 게 아니라 저희가 아이들한테 전체 누적으로 뭐 요번 이제 학기 같은 경우는 뭐 수업이 이제 한 11회차까지 10회차까지 있으면 그 성적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뭐 도표로도 하고, 그다음에 각 회차별로 뭐 어떤 문제 틀렸는지 분석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문제의 단원이 어땠고 난이도가 어땠고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표로 뭐 난이도가 높은 걸 많이 틀린지 낮은 걸 많이 틀린지, 아니면 어느 단어를 특별히 못하는지 이런 것들 조금 더 확인할 수 있게 이런 거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이게 다 수기로 해야 돼 갖고, 자,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어떤 커리를 하고 있는가. 제가 여름 방학 때 S반을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수투 실력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 방학 끝나고 나서 이제 기본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내신 끝나고 11월 19일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기본이 끝이 나요. 그럼 이제 앞으로 들어올 친구들은 이제 실력부터 보통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겨울방학 들어가면 이제 수상 심화를 들어갈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신인데, 요 쿼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이제 뭘 시켜야 될지 뭐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이제 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뭐 선행을 많이 해둬야 된다. 또 선행 중에서도 지금 수능은 수원 수투가 제일 비중이 크고 중요하니까 수원 수투를 많이 해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내신이 중요하니까 수상화를 많이 해야 된다. 자, 어느 부분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 시기적으로 뭐 제 커리가 이렇게 정해진 거는 뭐냐면,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사실 종합적인 과목이에요. 수원 내용, 수투 내용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다시 다루는 게 미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11월 말부터 12월 때까지 미적분 실력을 한다는 거는 수원 수투까지 동시에 다시 재복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 수투 수능 과목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미적분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 수투까지 이미 어느 정도 포함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사실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수능에서 미적분이 최고난도 문제였죠. 킬러 문제가 다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올해 수능 이제 첫 바뀐 수능이죠. 수원, 투가 더 비중이 높아졌고 미적이 좀 더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뭐 수원, 수투가 더 올라가고 미적은 내려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 지금 고3 아이들 모의고사 친 결과들 보면 생각보다 미적이 더 많이 틀려요, 아이들이. 수원, 수투 22번이 그 수원 수투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예요. 보통 최고 난도 킬러라고 하거든요. 그럼 22번이 원래 제일 어려워야 돼요. 그럼 정답률이 제일 낮아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정답률은 미적분 30번이 제일 낮아요. 그리고 정답률을 계산하는 대상도 다르죠. 수원, 투는 문이과 공통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그 오답률을 따지는 거고, 미적분은 순수한 이과 아이들만 쳐서 나오는 오답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에서 오답률이 낮다는 거는 잘하는데도 오답률이 낮은 건 진짜 어려운 거죠. 다시 말하면 생각보다 미적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이 수능을 잘 보는 이유 아시죠? 1년 더 하잖아요. 집중적으로. 어려운 걸 더 많이 접하죠. 그 효과를 지금부터 누려야 된다. 그래서 선행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몇 번 접했다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깊게도 한번 어려운 것도 한번 다뤄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실력 수업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 가냐면 수능이 4점까지 갈 거예요. 킬러는 안 가요. 근데 중킬러 정도까지는 건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만 주구장창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앞에서부터 필요한 개념들 다시 정립하고 대표 문항 풀면서 그걸 어려운 문제 어떻게 적용시킬까까지 가는 게 이 실력 수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행을 할 거예요. 뭐냐면 수원, 투를 누적 테스트로 뭐 그런 거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적분 실력 과정 하고, 그러고 나면 겨울부터는 진짜 결국 이렇게 열심히 선행했던 본 목적은 뭡니까? 길게는 수능이고 짧게는 내신이에요. 내신 잘 보려고 미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본 목적에 맞게 공부해야 되고 중학교 내신하고 다릅니다. 중학교는 내신 한 2, 3주 전 공부하면 돼요. 근데 그냥 10배라고 생각하세요. 중등 내신의 10배가 고등 내신이다. 준비 과정 필요한 게. 그러면 2주에 10배 하면 20주예요. 다시 말하면 겨울방학부터 중간고사까지 계속 내신. 준비해도 부족하다는 게 지금 현재 내신 치열함이죠. 예전에는 그 정도로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기간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치열해요. 머리 좋은 애가 열심히까지 해요. 지금 그게 대치동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더 계속해서 몰리고 있고, 그럼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방학부터 내신 준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모든 커리는 정규반에서는 말 그대로 내신을 위한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준비한다. 그리고 자, 그 내신 준비하는 이 과정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선생님들은 특강으로 돌리고 정규반에서는 선행을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하고 모르겠어요. 자, 가치관,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규반에서 내신을 아주 타이트하게 준비해줘야 내신 나오지 않겠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걸 특강으로 돌리면 어때요? 정규반 아이들만 듣는 게 아니라 막 다른 친구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정규반에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수준이 섞이죠. 그러면 제대로 된 준비 못한다, 이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앞으로 내신은 정규반, 그 다음에 특강은 다른 친구들한테 기회 주는 차원에서 같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자, 계속 뭐 10시부터 6시부터 10시까지 정규반 월금 진행이 되고, 낮 시간에 이제 겨울방학 때 12회로 수화 특강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수화는 왜 이 시기에 하냐? 아이들이 대다수 최근에 다 수원2 미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수학화를 배운 지 적어도 1년. 뭐 어떤 친구는 심지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때 배우고 안 배웠다. 이런 친구도 많아요. 근데 당장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2학기 때 내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름방학 때 또 심화 수업해야 되는데 가물가물해요. 그때 바로 심화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정규반 이틀, 그 다음에 특강 뭐 이틀 정도 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자, 지금 이제 11월 달에 진행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 월금 저녁에 하고, 제가 이제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클리닉 데이라고 해서 아이들 계속 불러요. 좀 부족한 친구들, 과제가 덜 된 애들, 좀 시험 못 본 아이들, 이런 친구 계속 꾸준하게 불러서 공부시키고 있고, 자, 그때는 그 클리닉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강사를 준비하는 전임 그 조교들이 전담을 해서 아이들 이제 질의응답을 받고 부족한 부분 채우고, 문제를 막 필요로 한 친구들은 더 제공을 해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한테 제가 직접 문자를 보내요. 너는 이거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쫄아서 오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면.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누적 테스트. 어쨌든 수원2도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누적을 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테스트 보고 아까 성적표 같은 거 계속 만들어서 어디가 부족한지 계속 피드백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어떤 커리를 가야 되고 뭐를 해야지만 내신 때 좋은 결과를 낼까, 이거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커리를 다 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입시의 변화상 어쩔 수 없이 수능과 내신 일명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시키기 가장 좋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녹아든 커리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는 박민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